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요? 네, 신년회는 있었죠. 그 장관들하고 이제 신년 인사는 했는데 국무회의는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된다. 부처 전체가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 팀으로 뛰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들은 뭐 책임 장관제 시행 이런 제목을 붙이던데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문 대통령이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 책임 있게 추진하라 장관들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걸 책임 장관제다. 네. 근데 이 책임 장관이라는 게요,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예. 흔히들 뭐 과거에 이제 책임 총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정책을 책임 있게 해라. 그런 책임 장관이 아니면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책임 장관, 책임 총리가 아니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보면요, 책임 장관, 책임 총리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나옵니다. 한 네.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대통령 의지가 이번에 뭐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건 그만큼 장관이나 총리가 책임 있게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인데 제대로 권한도 행사 못하고 그럼 책임감도 없어지고 뭐 사고가 터지면은 내심으로 승복 못하죠. 네. 이건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건데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점상 이제 곧 개각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직 기강을 전반적으로 좀 다잡겠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설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걸로 보여요. 네.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실 개각 설이 나오면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지난번 개각에서 제외된 부처가 주로 대상 아니겠습니까? 뭐 특히 행안부나 해수부 장관 등은 의원 신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과기정통부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까지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뭐 개각되면은 관료 아니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내년 총선에 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정치인이 들어오려면은 불출마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된다. 장관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지금 만약에 들어오면요, 인사청문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9개월, 10개월 진짜 경력 관리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 장관으로 이번에 입각하게 되면 총선은 포기한다. 그런 그렇죠. 거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자신과 부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라, 이 말은 청와대가 장관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청와대 분위기하고 좀 이율배반적인 면이 보여요. 어떤 점이요? 지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오늘 임명장 받았죠. 예. 뭐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공통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가 집행력, 장악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소개했지만은 김우겸 대변인이 행정관도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인데 육군 참모총장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 사무실에서 안 만나고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내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중에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도 엄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청와대 장악력을 줄이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하고 청와대 참모들의 장악력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맞아요. 다른 네. 문제죠. 대통령의 장악력과 권위가 강하면은 청와대 참모들이 뭐 좀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충분히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역대 이제 여러 비서실장, 뭐 수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름 거명하기 그렇지만은 강한 비서실장이다, 강한 수석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전 정권에도 많았었어요. 네. 결국 근데 다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강한 비서실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예. 마지막에.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이제 이른바 정치권 용어로 그립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장악력이 강하다, 그립이 세다. 예. 근데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평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앞서 제가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장악력이 강하다 이랬는데 그래도 경험이 많고 예. 선거도 여러 번 치러본 사람들이라서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번 청와대 개편 그리고 곧이어 있어질 개각은 또 국정의 균형을 맞추고 내각을 진짜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임명되고 난 첫 인사말로 실장이건 수석이건 비서관이건 다 비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낮추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니들도 높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낮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겠죠. 네, 예. 네. 그러주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